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 아파트 사업성에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용도 변경이 왜 필요한 거죠? 네, 저희가 현재 준주거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걸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용적률이 이제 허용 용적률을 800%까지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네. 그 사업 지역으로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저희가 나루 오피스텔을 오늘 예로 든 이유가 저희 바로 옆집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저희랑 같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마포로 1구역이에요. 구역이 같은 구역인 거죠. 그리고 여기가 용도 변경 신청을 했었을 때 승인이 났어요. 오래 걸리진 않나요? 나루호텔 같은 경우는 용도 변경 신청 후에 한 3, 4개월? 지금 저희가 마포구청에 전화를 해서 알아본 결과 일단 신고하는 사업지역으로 분류를 거의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정비구역 변경을 나중에 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로 오피스텔은 그 용도 변경도 빨리 해줬고 그 네. 사업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나요? 네, 2015년에 저희처럼 추진을 시작해서 2022년에 준공이 됐어요. 7년 정도 걸렸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저희랑 같은 재개발이니까 이렇게 빨리 가능한 거예요. 다른 데는 막 10년, 2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이고 뭐 안전진단을 받고 이런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저희는 재개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7년 만에 저희도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죠. 네, 나로 오피스텔도 그 안전진단을 안 했었나 봐요. 그리고 바로 지었죠. 아, 그래서 7년 만에 그렇죠. 입주를 할 가능한 수 거예요. 예, 있었군요. 입주까지 7년. 네. 7년 안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오피스텔도 있고 호텔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어느 정도 하나요, 시세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제 찾아보니까 전용 24.5 정도 시세가 한 25억짜리가 25억 이요? 있고 15억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 25억 같은 경우는 같은 평수인데 같은 층이고 둘 다 24층이죠. 근데 여기는 한강조망이에요. 아, 25억이요? 네, 15억에 나온 거는 한강조망이 아니고 한강조망 제가 아는 우리 강변한 신코와 오피스텔 소유주 2억인데 25억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25억 정도 지금 올라와 있다, 매물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믿을 수가 네. 없네요. 근데 그것도 지금 24층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35층까지 올라가거든요. 일단 확보되게. 네. 거의 뭐 저층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저층이 될 수도 있나요? 저층은 저희가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신청을 가능하니까 당연히 고층을 신청하시겠죠. 그러면 24층이 지금 나루호텔은 24층이 최고층이에요. 오피스텔이. 네. 그런데 24층 가장 높은 데가 25억이면 저희는 30층이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시세가 또 완전 달라지겠죠. 아, 뭐 훨씬 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또 오피스텔 기준으로 이게 25억이지만 저희는 또 아파트도 있잖아요. 아파트는 그러면 또 훨씬 비싸겠네요. 오피스텔이 25억이라고. 그렇죠. 나로호텔에서 보니까 굉장히 비싸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숙박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네네. 방을 여기가 뭐 한 달씩 기다려야 돼요. 예약을 할 수도 없어요. 방이 비싼 건 줄 때 치고. 디럭스 리버 제일 작은 평수. 네. 그리고 저층. 평일 기준 1박에 48만 원. 48만 원. 그거보다 같은 적은 평수지만 12층에서 17층은 62만 원이래요. 평일 기준. 아, 62만 원. 네. 그리고 네네. 뭐 하루예요? 한 1박. 하루 평일 1박에. 평일 기준 1박에 62만 원이 되는데 이게 호텔이 사실상 이 브랜드가 뭐 세계적인 이런 호텔 체인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가격을 받는다는 거는 뷰가 다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사실. 한강뷰요. 그렇죠. 네. 우리 아파트는 한강뷰가 모두 가능한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투자 신탁에서 사업성 분석을 해오셨어요. 저희 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한 3개 동 정도를 해서 전 세대가 한강 조망 가능한 설계를 해오셨더라고요. 이거는 건축사무소를 끼고 한 거라서 네. 정말 면밀하게 분석을 했을 때 전 세대가 한강 조망 가능한 거는 거의 99%는 될 것 같아요. 해왔기 때문에. 그 나로호텔 경우에 그 가장 비싼 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60 얼마인가요? 아니에요. 스위트 같은 경우는 남산 스위트가 있고 프리미엄 리버 스위트가 있는데 프리미엄 리버 같은 경우는 1박에 116만 8,750원. 재밌다. 116만 원이요? 1박에요. 1박에 116만 8,750원이라고 하네요. 제가 아는 강변한 신코 오피스텔 아니, 가지신 분이 네.
한 달에 40만 원 받는데요? 아, 월세. 네. 월세가 한 달에 40만 원. 한 달에 40만 원이면 아니, 한 달 월세 가지고 하룻밤을 못 자네요? 아, 좀 비극적인 얘기인데요. 평일 기준 평일에도 가장 못 자는 것 적은 같은데. 평수 낮은 층에 못 자는 거죠. 그것도 뭐 40만 원 그래요. 월세 11층 받으려면 이하.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 11층 이하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월세로 못 가요, 사실. 빨리 재개발을 해야겠네요. 그럼요. 너무 하룻밤에서 116만짜리를 썩히고 있는 거죠. 네. 하루에 그렇죠. 네. 1박 기준입니다. 한 달에 지금 40만 원 받는데 네. 그만하세요. 슬퍼요. 우프네요. 네네네. 네. 넘어가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또 드려볼게요. 네. 그 우리가 현재 18층인데 네. 몇 층까지 높이 110m 제한으로 봤을 때는 35층까지로 확보는 되어 있는 거고요. 용적률이 올라갈수록 35층보다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용적률에 따라서 이제 예, 할 수 예. 있는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점은 저희가 레미안 체리투스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 정권 때 일단 56층을 확보를 해놨어요. 여기서는. 근데 다른 그 주변 지역들은 올라가려고 했으나 승인을 못 받고 다음 뭐 박 시장 정권으로 네. 넘어가는 바람에 사업이 다 무산됐고 여기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거죠. 승인을 받아서. 네. 그럼 우리도 오세훈 시장 때 빨리 무조건 해야겠네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가 지금 그 랜드마크가 된 것도 사실은 아. 혼자 우뚝 서 있잖아요. 네. 56층으로. 그 승인만 받아놓으면 그렇죠. 시장이 바뀌더라도 그렇죠.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일단 이제 사업 진행은 가능하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스카이 브릿지. 한국이 거의 세계에서 알아주는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레미안 체리투스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하나 넣고 마포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달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 설계를 넣고 해서 네. 뭔가 프리미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추가를 하는 거죠. 그 가능성은 너무 많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프리미엄으로 가자, 명품 아파트, 럭셔리 이런 느낌으로 가려면은 랜드마크 될 수 네. 있는 뭔가가 필요하긴 하죠. 네, 우선 기본적으로 35층은 가능한 거고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네. 그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가요? 800%는 확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기부 체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용적률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높여주거든요. 그 용적률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뉴메드랑 정우맨션을 예로 든 이유가 저희랑 똑같은 1구역이에요. 벌써 950%까지 완화를 받았는데 정우맨션 같은 경우 949.9, 그다음 뉴메드 같은 경우는 948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뉴메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분양을 했는데 네네. 예, 그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됐나요? 뉴메드는 일단 오피스텔이고 네. 거기 전용 13평 기준으로 10억에 분양이 완판됐어요. 거기도 10억이나 했었나요? 그렇죠. 오피스텔인데 네. 일단 13평 기준 10억을 했는데 일단 분양 완판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는 지금 뉴메드가 그 용적률 완화된 걸로 비교하려고 하는 거지 이 네. 금액을 분양가를 비교하기에는 저희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저희는 아까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한강 조망이라는 게 엄청난 메리트고 네. 여기는 사실상 한강 조망이 아니라 그냥 역 바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역세로 보자면 저희도 4, 5분이면 걸어가요. 여기까지. 네. 앞에까지. 그럼 저희도 같은 역세권이라고 봤을 때 저희는 일단 전 세대가 한강 조망이 되니까 네. 지금 13평 10억하고는 너무 얘기가 다르긴 하죠. 그럼 우리가 훨씬 더 입지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분양가나 아니면 시세를 얘기하자면 저희는 그나마 나로호텔이 옆집이니까 거기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평 10억 이거는 오피스텔이 그렇죠. 이 가격은 오피스텔의 한강 조망이 안 돼도 최근에 이 정도에는 분양이 완판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뭐 용적률이 완화가 된다. 요거 얘기하고자 하는 거지 이 시세는 사실상 네. 조금 그러면 아까 나로 오피스텔이 네, 전용 25평 기준에서 한강 조망이 네, 25억 정도 한다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여의도는 네. 그 현재 어느 정도 하죠 시세가? 뭐 거기는 뭐 재개발이 네. 재건축이 시작이 되지도 않았는데 네. 9천 몇백만 원이더라고요. 평당 9천 원. 평당 예. 그러니까 이게 벌써 네. 일단 무조건 아파트가
평당 1억이 넘을 것이다 예상하고 네, 그 정도 네, 네. 받지 않을까. 현재 시세 9천 이상이요. 그렇죠. 그거는 뭐 네이버에 오피스텔하고는 차원이 또 다르네요. 그렇죠. 또 네네. 이게 또 다른 얘기. 굉장히 신나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예. 저는 아파트 소유주라서 지금 잠시 보시면은 사실 이게 뭐 계약 평수랑 실평수랑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지금 실평 25. 7년만 기다리면 안 걸릴 수도 있죠. 빨리 우리가 빨리 동의를 하고 네, 빨리 진행하면. 네, 실평 안 그리고 걸릴 수도 요즘에 그 서울시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를 보니까 네네. 오세훈 시장이 어떤 한강변에 개발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강 그레이트 사업? 한강 이 사이를 곤돌라로 연결을 해서 네, 그래서 그 고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저희는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한강 바로 앞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마포 종점으로서 일단 진행만 되고 나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찍을 영상도 만들어야 되니까 다음 편에는 뭐를 만들까요? 다음 편에는 일단 우리가 재개발이 됐을 때 이유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강변한 신부가 지금 현재 한 분짜리, 세 분짜리 이렇게 해서 35층 올라가 있는 그 모습 그런 거를 아, 보여준다든가. 그러면 재개발이 된 이후에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한번 다뤄보는 걸로. 그렇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편에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거죠? 다음 편에는 아마 모두가 궁금하실 것 같은 재개발 후에